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도지은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하락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시장이 조금 사뭇 다른 모양새인데요.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에서는 159억 원 사들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락장 속에서 많은 분들 걱정 크실 것 같은데 또 하필 오늘이 금요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장중 고민들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와 문자 지금부터 접수 주셔야 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오늘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합니다. 장중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주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위원님께서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이 끝난 뒤에 무료 방송 연다고 하십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무료 방송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종목 이야기도 좀 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세세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방송이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무료 방송 이용해 보시면서요.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미리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위원님과 무료 방송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요. 시장을 보니까 오늘은 어제랑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 이렇게 하락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하락장까지는 아니고요. 뭐 어제 올랐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보이는 좀 흐름들이 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있고요. 특히나 어제 업종적으로 볼 때에서 어제 업종이 전 업종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뭐 할 거 없이 다 강세를 보여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은 도통 뭐 시장이 나빠서는 절대 나오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흡연자들 보게 되면 이제 담배를 끊으면 이제 금단 현상으로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어지럼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산소 이제 결핍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아니면 이제 혈관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피가 잘 돌다 보니까 이제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다 그러는데 좋은 현상들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동안에서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같이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에도 꼼짝도 안 하고 정말로 안 움직였는데 이제서야 움직이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즉 시장은 굉장히 체질적으로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쪽에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서 대부분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어제 아침에서도 바로 이 시간에 건설주, 그 다음에 조선주 원래 추천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서부터 갭상승이 5%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간이니까 장이 9시 시작하니까 53분이니까 거의 1시간 지났죠. 1시간 이미 지나버린 상태에서 벌써 5%가 이미 올라가 버리니까 공략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제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10%가 넘어가는 종목도 나왔고 7% 이상, 건설주도 마찬가지 7% 이상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대신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움직일 거니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지수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종목들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오늘 우수 AMS 아주 급등을 합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설 명절 전에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여러분들 LG화학, 삼성 했을 때 많이 말씀드렸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동 사태 터질 때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제일 좋은 종목이니까 저점 매수해야 된다 얘기했던 LG화학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후성,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상하프론테크, 일진머티리얼즈 등등의 이런 종목들을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니까 다 좋게 봐야 되고 이런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가 가면 뭐가 간다 그랬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가 간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 종목 AS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지난주에서 이제 물론 매수 가격이 좀 도달되지 않아서 미도달했지만 세종공업도 말씀을 드렸던 거 오늘 잘 움직이죠.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벌써 5% 가까이 지금 수익을 놔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에서 5% 정도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종목을 주는 부분들은 일단은 3에서 5% 먹으면 팔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팔고 나서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끝나고 아니죠. 이 방송이 끝나고 11시서부터 12시 1시간 동안 그 종목에 대해서 왜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수 MS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오늘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아마 저점 대비 아마 설 명절 전에 그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30% 가까이 벌써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오늘 장중에 하루 만에 그냥 24%확 뛰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는 장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튀는 장세다. 자, 시장을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들 설 명절 전에 23일이죠. 23일 전후로 해서는 이 전에서는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받으면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쉽게는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28일 날이 쿵 하고 빠지고 나서 이때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났던 부분들은 챙기라 그랬는데 30일 날 1월 30일 날 고맙게도 2차 전지들만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종목이 코스닥 종목들이 1,100개인가가 빠졌는데요. 그때 2차 전지가 폭등을 하길래 1월 30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1월 30일 날 목요일 날 이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들 시장 빠지는데 홀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한번 절반을 팔아야 되고 안 아까우면 전량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쿵쿵 그러니까 더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이틀 빠지는 동안에서 LNF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한 7%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요일 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원래 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 특히 IT를 너무 많이 산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을 이때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 2월 4일 날 처음 여는 것 같은데 공개 방송을 열어드리면서 이게 쉽게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화요일 날 이제 오후장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수요일 날에서도 사야 된다 얘기했더니 정말로 미국 시장이 초급등이 나오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련된 상황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은 여전히 살 수가 있고 여전히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종목들 AS를 해드리면서 왜 그러한 종목들이 우수 AMS처럼 왜 우수 AMS가 이렇게 우수 AMS 요건데 왜 이게 이렇게 폭등이 나왔느냐? 일단 섹터 자체가 전기차니까 얘도 억지로 우겨 넣으면 얘도 IT예요. 그렇죠?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니까 IT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인데 우겨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차트가 날바닥에 있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어제 현대미포조선부터 해가지고 어제 조선주들 이 무거운 애들도 바닥에서 10%씩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이 대형주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 이거 어제 장중에 9.5% 갔었고 한국조선해양 어제 몇 프로 갔죠? 어제 12% 갔었고요. 고가가. 그렇죠. 종가까지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그리고 어제 현대건설 뭐 뿐만 아니라 뭐 조선주, 증권주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여러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못 갔던 애들이 튀는 거다. 그래서 우수 AM에서 제가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최근에 뭐 50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주 해가지고 뭐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얘들이 뭐 처음부터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왜 이런 데서 공략을 하니까
아니 이거를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종목들은 바닥에 사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모든 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뭐 10조짜리 이런 게 아니라면 개별주들 뭐 3천억짜리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요.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바닥에서 한번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수의 MS도 우습게 보지 말란 얘기예요. 바닥에서 이만큼 튀었다 해서 끝났느냐? 절대 끝난 거 아닙니다.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얘는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의 대세가 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종받고 아니 과거에 있는 거 항상 이걸 과거의 역사 우리가 다습한다 그러죠. 얘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얘가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질 거냐? 과거를 보세요. 2년 전에 보면 얘가 어떻게 갔어요? 바닥에서 몇 프로 갔습니까? 바닥에서 270% 갔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놈이 또 잘 먹는다고 그렇죠? 얘도 한번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세만 잘 맞추고 장세만 잘 만나고 그 흐름만 잘 맞추면 이 우수 MS도 조정을 받든 조정을 안 받든 이렇게 띄워놓고 오늘 거래가 실린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런 애들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270%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래 예전에도 했었고 뭐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우수 MS 사야 됩니까? 라 물어보게 되면 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고 했던 종목인 거지 지금은 수익이 난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챙겨놓고 나머지를 뭐 버티겠다. 그러면 괜찮은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을 사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폭과대 종목들 여전히 괜찮고 시장은 어제 대형들이 너무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걔네들이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결국은 밀려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현상들이 지금 좋은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담배 그 흡연자에 대한 비유를 했듯이 지금 그 시장도 건강해지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잘 밀리지도 않죠. 코스닥 종목들이 되게 못 갔어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못 갔습니다. 대형주들은 잘 갔는데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못 갔기 때문에 밀림이 적고 오히려 돌파가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코스피보다.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코스피도 보면 아니 코스닥도 보면 진짜 못 갔죠. 그렇죠? 진짜 못 갔죠.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중형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못 간 종목들을 무조건 지금이라도 노려야 된다. 아직도 안 늦었다. 근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지금 신규로 매수했다가는 조금 밀릴 때 조금 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릴 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이제 좀 이따가 상담을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장 얘기는 조정받으면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지금도 조정 안 받아도 낙폭과대 종목들은 지금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부분의 섹터군들이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약간의 하향세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요. 매일매일 한 종목씩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금요일마다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주, 한 주간의 표적 종목들 흐름들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가 미도달이 되긴 했지만 이건 전략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LG화학과 더불어서요. 보면 좋을 종목으로 우수 AMS를 설 연휴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수 AMS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 말씀을 드렸었는데 3,570원에 매수를 해주셨다면 수익률 4.7% 정도 나고 있습니다. 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7,08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률 1.8% 나고 있고요. 어제는 아무래도 조선주나 이런
좀 무거운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주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캐몬을 주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405원에 수익률 2.8% 캐몬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아예 표적 종목 시작할 때부터 5에서 10% 정도 수익률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렇게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표적 종목만 잘 따라와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럼 대체 금요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떤 친구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미 벌써 후성, LNF, 에코프로 이쪽 시리즈, 2차 전지 시리즈들은 제가 설 명절 전부터 계속 사야 된다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새로운 종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전에서 이제 설 명절 전에서는 제가 이 표적 종목 이 타이틀 이거를 그 매수천 가격을 주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수익률 집계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우수 MS라든지 아니면은 LG화학이라든지 LNF, 에코프로, 후성은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 강조를 한 2주 넘게는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종목을 보면서 차트도 보면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장도 정확하게 전 짚어줘요. 정말 제가 시장을 틀리게 보는지 맞게 보는지 전 여태까지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2014년도 10월 달에 제가 서울정제 처음 데뷔했을 때에서부터도 그때에서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었고 계속 그때에서도 제가 2년 동안 전속 계약이 있으면서도 거의 시장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서도 실전 매매 정수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슬로건 자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줘서 수익을 100% 200% 내주자. 그런 방송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단타가 뭔지 단기가 뭔지 3에서 5% 수익 날 때 팔아라. 3에서 5% 수익 나면 팔아서 챙겨서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을 계속 챙기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갑자기 뽁뽁 꿇어져서 전 종목이 30% 박살나든 50% 박살나도 여러분들 현금을 챙겨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단타로 하루 만에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빨리는 안 하지만 일주일 정도 단위로 볼 때에서 3에서 5% 수익 나오면 챙겨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누적으로 매일 가져가서 시장이 꼬꾸라지고 박살나고 하한가 내려갔을 때 막 시장이 막 작살나고 막 박살이 났을 때에서 손실 보고 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제가 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잘 가긴 잘 가요. 과거 그때 2015년도, 2016년도에서도 바닥에 줬던 종목들이 200%, 300% 갔지만 그런 건 다 욕심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만든 게 아니고 3에서 5% 수익 나오면 매일같이 챙겨라 라는 방송의 슬로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한 1000번, 2000번 정도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날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상황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뭐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월요일 장에서는 막 코로나 바이러스 뭐 난리를 쳐가지고 뭐 시장이 더 빠지니 마느니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왔던 장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좋은 바로 LG화학 같은 걸 주워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월요일 날에 분명히 빠지긴 빠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침서부터 해서 마이너스 2.6% 빠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3.56%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32만 원이나 아니면 저는 시장이 더 폭락 나와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사라는 마음으로 30만 원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들어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장이 조금만 반등 주니까 얘는 나 잡아봐라 하고 그냥 확 튀어버렸는데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목표 가격은 만약에 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40만 원 뭐 거의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래서 신고가는 해봤자 한 58만 원 정도인데 이전에 고점 자리는 한 44만 원? 그 정도 라인이 될 거여서 44만 원, 45만 원도 충분히 돌파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무조건 좋다. 아마 올해 내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올해 연말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까지 제가 2차 전지 하나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 2019년도 1월 달서부터도 계속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정받으면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든 자동차 부품주든 아니면은 IT 부품주든 어쨌든 LG화학은 뭐 매수 가격 미돌려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망도 좋고 뭐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분은 앞으로 이제 회사가 분할한다라 그러죠. 어차피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부분에 뭐 이렇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호재면 호재지. 자, 다음 이제 종목은 이제 성우하이텍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성우하이텍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올라가기 전에서는 절대 팔 필요도 없어요. 자,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이 성우하이텍을 그렇게 강하게 많이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어제 팔았어요, 오히려. 저는 어제도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올라오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왜 불안한지 모르겠는데 바닥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됩니다. 우수 매수 움직이기 전 모습하고 제가 볼 땐 비슷하거든요. 자, 봐봐 한번. 자, 요렇게 요 모습과 자, 요 모습과 그다음에 자, 눈 뜨고 잘 보세요. 이렇게 요 모습과 성우하이텍 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우리 초린이들이 많으니까 초린은 이제 초보 주식하는 어린이 이렇게 이런 뜻인데 나쁜 뜻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해요. 막 위험한 종목, 막 급등인 종목, 막 정치 테마주, 국회의원 선거 있지만 저 얘기도 안 하죠. 왜냐면 초린이들은 그런 데 들어갔다가는 또 뒤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걸로 그리고 확실하고 실적되고 결국은 주도주. 그런 거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을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하고 자 그러면은 성우하이텍 뭐가 비슷한 거냐? 자 급등은 했는데 훅 빠졌는데 저점을 안 깼네. 그리고 나서 여길 타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펑 하고 움직였죠. 자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 성우하이텍도 급등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뭐 현대차 문 공장 난다라고 뭐 난리를 친다 그랬는데 난리는커녕 안 빠지기를 저는 오히려 좋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죠. 1조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세력들은 그 뉴스를 알고 안 뺀 거예요. 오히려 개인들만 제가 볼 때 던진 것 같은데 자, 이 성우하이텍은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현재 개발을 하고 만들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네이버 기사 찾으면 나와요. 이미 벌써 2018년도, 2017년도에서도 그와 같은 뉴스들이 나왔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과거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도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요 종목도 조만간에 한번 튀는 거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튈 때 뭐 하면 돼요? 그때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팔아줘야 돼. 한번 한 4,000원이나 한 4,200원 이쪽으로 팍 하고 튀면 절반을 팔아주세요. 꼭. 전량 다 팔아도 뭘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팔아줘야지만 이게 물량이 가벼워져요. 여러분들이 꿍 하고 들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개인들 안 파네 그럼 우리가 팔아야지. 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야 기가 외국인들이 어이구 봐라 개인들 팔았네. 야 우리 더 올리자.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고 이게 더 날아가면 아쉬워하지 말고 뭘 준다고요? 또 다른 종목을 또 줄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매매자가 둘 다 살아남는 윈윈 전략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팔고 그냥 있으면 단기 투자자들은 좋다가 말아버려요. 장기 투자자들은 그쵸 둘 다 안 좋네. 그쵸? 그러면은 둘 다 지는 거니까. 자, 그걸 말씀을 드렸고 자, 성우하이텍도 좋다. 지금도 괜찮다. 만약에 장중에 밀리게 되면 이거는 아직도 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성우하이텍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자, 주성엔지니어링 지금 약간 밀렸죠. 밀렸지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매수 가격을 7,080원 수정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많이 빠졌고 지금 여기에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워낙 2차 전지랑 전기차 섹터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힘을 내다가 지금 말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밀려도 이쪽 안 깨져요. 밀리지 않고요. 다시 밀려도 올라갈 건데 이거 만약에 잘은 안 밀리겠지만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밀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추가 매수 타임 다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못 먹어도 7,500원에서 7,700원에서 팔아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애들 동부하이텍 이런 애들은 다 일로 갔어요. 다. 뭐 섹터는 이제 뭐 조금 틀리죠. 시스템 반도체냐 아니면 반도체 재료 장비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쪽으로 돌파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종목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아웅다웅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은 이미 지금 들고 있어서 물려 있어요. 물려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더 사버린다는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먼저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IT 부품주가 팍 하고 움직이면 그때 IT 부품주 쪽에서 주성엔지는 그때는 팍 사줘야 돼요. 그때도 양봉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양봉 나오면 모든 주식은 양봉 매수해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인데 그때는 7,250원이 넘어가 있겠죠. 어쨌든 조정받으면 잘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종목들 제가 다 손절가격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립니다. 뭐 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 라인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캐몬. 섹터는 이제 화학주 섹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하고 있고 실적은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화평법, 화감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앞으로 그 화학물질 등록법에 의해서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 바로 캐몬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도 움직임이 이제 얘기를 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움직일 종목이었고 이거 개인들이 산 게 아니고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수급을 봐봐요. 자, 이거 외국인들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다 그랬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결국은 개인들이 안 사고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개인들은 그냥 다 홀라당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도 이게 신저가예요, 신저가. 이게 최근에 뉴스 보면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신저가를 때렸다는 얘기인데 빠질 자리도 없어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적은.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저점으로 빠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적 때문에서라도 최소한 1,600원, 1,7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SF, 반도체처럼 크게 이렇게 올라갈 건지는 일단 1,750원 정도 여기에 물량을 뚫어놓고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마 더 이상은 저점을 깨거나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매집으로 선점해 놓으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야 돼요.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아마 한 달 안쪽으로 뭔가 그래도 승부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것도 이때 SF 반도체도 이때서부터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매집한 지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는 여기서 움직인 거고 여기서부터 바닥치고 움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주들은 한 번 틀기 시작하고 거래가 실리게 되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캐몬도 괜찮다. 저점에서 만약에 어제 1,405원에서 산 사람들은 저점에서 잘 잡은 거다. 그래서 손절은 이건 말씀드릴게요. 1,29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마 잘 안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한 거 봐서는 그러니까 안 깨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안 깨지면 계속 냅두다가 한 1,500원, 1,600원 요 사이로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요거 일단은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표적 종목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자, 종목 리뷰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를 했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인데요. 자, 아까 전에도 LG화학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LG화학 이렇게 강하다게 말씀을 드렸고 LG화학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ESS 화재 얘기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얘기 나왔으면 2차 전지주들 싸그리다 10% 가까이 빠졌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빠지죠?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이미 세력들의 돈이 이미 2차 전지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기억나시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때 12월 1월달 이거 이미 저는 사실 가족분들한테 여기서 바닥에서 다 이거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좋아서 여기서 얘기했었던 종목이고 이게 올라갔고 지금도 시장에서 흔들렸지만 한 방에 올라가서 에코프로도 이렇게 올라갔고 LNF 한번 볼게요. LNF.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게 지금 확인됐죠. 정고점을 돌파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강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강한 겁니다. 과거에 2차 전지 강할 때에서는요. LG화학이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꼼짝도 안 했어요. 잘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서 2차 전지도 움직일 때에서 그때 대장은 LNF, 에코프로, 후성이었습니다. 한번 봐봐요. 차트를 보면 2015년도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LNF, 일진 머티리얼즈. 자, 과거의 대장은 또
또 가요. 결국은 일진머틀 2015년도에 그때 대장. 얘는 빠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넘어가려고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후성이에요. 후성도 그때 당시 대장 종목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아요. 8천억짜리고요. 어제 거래 종목도 다 폭등했죠. 대형주로 폭등했는데 바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형주들이 다 폭등했으면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가 움직일 텐데 거래소가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은 중형주인 후성이 안 갈 리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정고점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얘도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캐버는 가벼운 종목이에요. 걔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살 수가 없어요. 뭐 많이 사봤자 뭐 2천만 원 정도, 뭐 사실 1,000만 원, 2천만 원 좀 부담이 되는, 왜냐면 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 안전하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천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금액이 뭐 10억 단위, 뭐 20억 단위 있는 사람들은 억 단위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 1,000억짜리 종목도 아니고 8천억짜리 종목에다가 거래소예요, 거래소. 거래소고 코스피 200으로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좋아하느냐? 봐봐요.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 누가 샀는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들도 삽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시장 약간 흔들릴 것 같을 때에서 외국인들이 15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 뭐 계속 사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2015년도에서도 명란젓 차트라고 기억나죠? 방송 보신 분들 보면은 이게 빨갛게, 그죠? 알이 찬 것처럼 개인들은 한 달 동안에 200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 이쪽 애들이 싸그리 매수해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죠. 봐봐요. 기관들이 200만 주 샀는데 이렇게 빨갛게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을 이제 저는 명란젓 차트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사야 안 물리고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왜 좋게 얘기했느냐? 바로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을 놓친 사람들은, LG화학 제가 그때 당시에 금액이 큰 사람들, 100억대, 500억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큰 금액을 살 수 있다. 왜냐면 LG화학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는 20조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8천억 정도가 되고 얘도 거래 종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람들은 이상한 거 가서 물리느니 차라리 뒤로 넘어져도 후성에 여기서 IT 부품주, 그리고 후성은 불화수소 이슈도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솔브레인 움직인 거 봐봐요. 솔브레인. 얘는 지금 그때 당시 불화수소 이슈 나오고 나서 반도체 재료 부품주로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후성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되게 억울하죠. 올라가다 다 내려왔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2차 전지도 되지만 특수가스, 그래서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그 사용도 많이 늘어날 텐데 실적이 2차 전지와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실적이 나빠질 리는 당연히 없고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열심히 매집 중이에요. 나중에 크게 띄우려고. 그래서 금액대가 그래도 거의 1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 8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트로 아예 그냥 가져가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참 좋은 종목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후성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좀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와 같은 종목은 95점 정도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만약에 밀리더라도요, 저는 후성에 대해서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잡을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 무조건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은 좋다라고 얘기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바닥에서 급등해서 이미 떠 있는 상태다. 만약 솔브레인처럼 떠 있다라 그러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죠. 근데 지금 정도면 괜찮은데 제가 근데 이걸 매수 가격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8,860원이니까 굳이 8,900원까지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860원 정도, 지금 정도에서는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표적 종목은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LG화학, 우수 AMS랑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네요. 이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은 후성 꼭 표적 종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접수 부탁드리고요. 빨리 주실수록 선착순으로 저희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즉시 접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한번 전화 연결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빠르게 한번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종목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지난번에 삼성물산 물어봤죠. 아, 삼성물산 물어봤던 분인가? 자, 서울 반도체 다른 분도 물어봤던 건데, 일단 좋아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6,300원에 30%. 16,300원에 30%. 뭐, 그렇게 많이 물리지도 않았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서울 반도체, 일단 섹터가 LED 섹터, 뭐, 과거에는 이제 IT 대장이었는데,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은 싹 다 움직여서 서울 반도체도, 매수 가격 이상으로 복귀를 할 겁니다. 복귀를 할 거고,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이 조금 꺼요인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조금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한 18,000원 정도 올라오면요, 한 절반 정도는 파세요. 얼마요? 18,000원. 18,000원이요? 네, 18,000원 정도 오면 그게 딱 N자 목표치라서 거기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마이크로 LED가 그 호재 아닌가요? 근데 주식은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개인들이 수익 나고 기가 외국인들은 깡통 차요. 개인이 갖고 있는 주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물량이 털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땐 18,000원 정도 올라오면 개인들이 아마 팔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한번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돼, 이걸. 그럼 매수가까지는 금방 올 것 같습니까? 금방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 정도? 예상이에요. 예상인데 이게 딱 중심 이론을 보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수 가격 뭐 16,300원 뭐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한 달 아니니까 꼭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주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길어봤자 한 달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나쁜 종목은 아니고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니까 한 달 18,000원까지는 일단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은요? 20%고요. 32,600원요. 32,600원. 네. 수익이신데 최근에 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요. 자, 혹시 더 내려가면 지금 팔고 다시 재매수할까 이래서 갖고 스프를 전화드려봤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네. 우리가 차트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낙폭과대요.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수 MS가 얘가 물론 이제 섹터도 괜찮지만 이게 왜 급등이 나왔냐면 그동안 올라간 게 없이 맨날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 세경 하이테크는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160% 올라왔네요. 160% 올라오고 두 달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저점이 닿을 때마다 여기서 매수하면 되고 올라올 때는 뭐 지금 자리 61선 저항 자리나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했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얘가 어차피 핸드폰 부품 주니까 또 데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는 나쁘진 않아요. 매매는 나쁘진 않은데 이 폭을 보게 되면 지금 폭을 보게 되면 그래도 20% 나오네. 한 5에서 10% 정도 매매를 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매도를 지금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실리니까 지금에서 저항으로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됩니다. 조정 얼마 정도까지 받을까요? 일단 전저점 자리가 3만 원에서 27,600원 되니까 3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지금 제가 안 팔고 그냥 갖고 있으면 네. 갖고 있어도 되죠. 왜냐하면 위에 목표치가 35,000원, 37,000원도 열려 있으니까.
아, 35,000, 37,000의 목표가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확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가 안 실리면 찔끔찔끔 네. 찔끔찔끔 올라가거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 찔끔찔끔 내려가거나. 그래서 지금이 딱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쉬울 게 없으면 종목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요거에 네. 조금 더 아쉽다. 나는 꼭 세경 하이테크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되고. 갖고 있을 때고요. 네, 아니면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전체 비중에서 10%만 팔아보세요. 그러면 10%는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10%만 팔고 내려오면 그러면 또 10% 팔기가 또 좋아져요. 근데 하나도 못 팔면 그러니까 한 주도 안 팔면 사람이 절대 안 팔아요. 근데 네, 이상하게 맞아요. 한 주라도 팔면 나는 그래도 고점에서 팔았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잘 네. 대응했지 하고 한 번 더 팔고 그래요. 아, 네.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한 주도 안 네. 팔면 대응을 못 하니까 그래서 10%만 한번 팔아보세요. 예, 제가 팔면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가서 참. 이거 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네요. 여보세요? 예,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근데, 네, 감사합니다. 예, 돈이 없어갖고 못 사겠네. 돈을 그 주식에서 다 잃어가지고. 아유, 잃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요. 아이고, 갖고 진작에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선생님 그때 1월 20일인가 DMS 네. 그것을 5,810원이야. 근데 5,900 얼마까지 하는데 내가 3%뭐 이렇게 먹으라는 소리 하고 막 10,000원 그 정도 생각하고 못 팔았더니 이렇게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한디야? 자, 일단은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뭐라고 하시고 예. 네,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렇죠. 좀 더 매수 추가 매수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라 하셨죠, 근데? 5,810원. 5,810원. 자, 그래갖고 비중은 5,900 20%. 얼마까지 갔는데 못 팔았지. 못 팔으셨구나.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도 기억나는데 예.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들으신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산 사람들 기준으로 5%가 넘게 나왔어요. 보니까 6% 나왔네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팔라고 얘기하는 단기 매매.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는 단기 매매인데 근데 이 단기 지금에가 이제 단기 매매를 알았죠. 그때는 그쵸, 이제 알았죠? 예. 자, 그런데 단기 매매로 하고 나서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 가서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 DMS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건 안 보여요, 이거? 보이죠? 예. 옛날에 파트론이 그랬어요. 옛날에 파트론이 여기 있을 때 제가 요거를 매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바닥에서 이렇게 기가 외국인들이 매집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크게 갑니다. 이 크게 간 게 이게 한 100% 갔어요, 100%. 140% 갔네. 100% 정도, 그러니까 최바닥에서는 더 크게 올라가, 200% 올라갔을 텐데 파트로에 140% 갔는데 저는 DMS도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럼 네. 믿고 좀 10% 더 사봐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보세요. 보면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꽉 다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겁낼 게 없어요. 지금 전저점에 있으면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래. IT 섹터가 폭등이 안 나오고 2차 전지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하지만 파트론도 결국 같듯이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집하는 종목은 결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뭐 5,800원 제가 볼 때는 뭐 비싼 자리 아니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여기 이 서울경제 멘토님 보고 전부 인기가 최고예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데뷔하고 2015년도에 이 서울경제 이 실전 매매 정수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예. 근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저는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저 거짓말 그냥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잘. 진짜 좋은 분이요. 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면요. 예. 급등에 있는 종목을 주질 않고요. 일단 시장을 잘 봐요. 시장을 잘 보고 섹터도 잘 봐요. 뭐 제 자랑이지만 그런데 거기서 바닥 종목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싼 자리인지 비싼 자리인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수익도 줘. 그렇죠? 시장 빠지기 전에 시장 올라가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데 시장 빠질 때 현금화라는 얘기를 잘 맞춘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그래요. 되고 수익도 하여간- 많이 내시고. 예, 인기 짱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뭐 DMS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AS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셨나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요. 퓨처 스트립 네트워크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좀 길죠, 그렇죠? 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2,777원에 40%요. 아유 이거 많이 고점에서 물리셨네. 네. 자 이게 과거에 이제 그 광고 뭐 최근에서는 뭐 가상화폐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광고 관련주로 해가지고 예전에 강하게 움직일 때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나 궁금해하고 봤더니 광고 섹터에 있는 종목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내려갔고 저는 최근에 이제 안 봤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반등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일단 시가총액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3, 4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제 슬슬 좀 봐줄 때가 되긴 했어요. 이건 뭐 망할 건 없네. 괜찮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근데 매수 단가 너무 높죠? 네. 참 주식을 사도 그쵸? 고점에 물리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너무 그래요. 네. 보면은 이제 저점 라인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 그리고 지금도 바닥을 지금 계속 탐색 과정이 있어서 아직을 얘네들이 바닥을 치고 강하게 움직이겠다라는 아직 그런 의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근데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을 줄 건데 지금 비중도 많으시네. 일단은 1,300원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실래요? 이거 위험할 건 없어요. 이 회사 망하지도 않을 거고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000원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당연히 걸릴 거고 2,000원 올라오면 이게 150%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추가 매수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추가 매수했다가 여기 돈이 묶여서 잠기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네. 차라리 2차 전지가 막 1년 동안에 막 100%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퓨처 스트림 1년 동안 이 자금이 1년 동안 물려 있다가 2년 뒤에 100% 올라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네. 그럴까 봐.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은 1,300원을 일단은 돌파가 되는 거를 보고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1,3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고 네. 만약에 조금 미련이 생겨서 조금 추가 매수하겠다 그러면 조금 한 5%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바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강하다 약하다를 보게 되면 61선이 위로 올렸는지 밑에 있는지 그리고 61선 추세 방향이 아직도 하방에 있고 거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괜히 성공하이텍 우수MS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미 돌리고 거래들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정말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61선 위에 있는 애들이 강하구나. 그리고 61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애들은 계속 맨날 바닥만 왔다 갔다 하다 맨날 빠지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자리는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할 자금이 많이 있다면 2차 전지가 유리하고요. 요거는 일단은 보유 내지는 조금 분할 매수,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서부터 제가 공개 방송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우수MS하고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그다음에 뭐 삼지전자도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처음 듣는 얘기. 얼마까지 갈 건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수MS를 절반을 팔았는지 전량 다 팔았는지 하나도 못 팔았는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움직였던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오후 시장은 밀리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밀릴 때에서 종목들이 안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성우혜택처럼 못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뭐 캐먼처럼 못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내지는 후성도 마찬가지 못 올라간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버티거나 오히려 오후장에서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안 움직이면 결국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에서 시장이 또 다시 움직이면 먼저 움직였던 애들은 이제 그만 움직이고 안 움직였던 애들이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성을 오늘은 순환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후 시장은 계속 저점 매수, 후성과 같은 종목들, 뭐 아직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위원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뒀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거나요. 또 오늘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위원님께서 무료 방송 1시간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TV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기다리고 계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위원님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대2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